주력 상장사인 블루엠텍이 200%의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 블루엠텍은 전거래일보다 1,900원, 16.89% 올라서면서 13,15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히토류를 포함해 가공된 처리된 핵심 광물과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히토류 등의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보잉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 수출 기업이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중 하나인 보잉은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 시장에서의 주문이 중단되면서 흑자 전환 목표와 멀어지며 경쟁사와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 저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자, 일단은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낙폭일 것 같습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다 3%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중국 쪽에 관한 엔비디아 수출 제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6% 급락한 모습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는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H20에는 삼성전자의 부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요. 전반적인 반도체 주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게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좋지 않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주식 투자가 오히려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는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현대차 역시도 낙폭을 좀 키워갑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도 하락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강한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최근에는 좋지 못한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7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크래포토는 1.9% 상승하는 국면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통신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살아남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번외로 또 오늘 정책 테마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만연한 시장이다라고 이해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장의 색깔에 맞는 다양한 분석들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과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시장 전략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 지수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마감 향해 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오후장 주도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반도체 쪽입니다. K반도체 혼란 속에서 이 생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물음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또 악재 소식도 시장에 나오면서 생각보다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지금의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상황은 엔비디아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세 이슈 를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4월 7일 그리고 9일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4월 7일 이후에 나왔던 반등이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돼서 올라왔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관세 우려감이었던 피크아웃 가능성,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반등이 나온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관세에 대한 어떤 이슈였던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 죄송합니다. 기술적 반등 마무리 국면에서 일단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동반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전과 같이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뭐 바닥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상승으로 전향되는 구간들 속에서 일단 일시적인 어떤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로 이제 제한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이런 것 어쨌든 뭐 반도체를 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 규제 이슈는 좋은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규제 우려 이래 봐야 되겠죠? 이런 우려감들이 일단 투자 심리를 꺾고 있는 부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엔비디아는 지금 조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은 이제 조심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78%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가량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엔비디아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반대 현상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이 한 13%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로 한 7조 정도? 일단은 충당금을 포함해서 일단은 상각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분기 1분기에 실적에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충격이 조금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관한 H20 수출 제한이 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H20은 이제 엔비디아가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최고사양 모델입니다. 근데 이 부분마저도 제한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중국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히토류라는 무기가 네. 나왔긴 했지만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화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런 상황이? 어, 이게 한쪽은 어떻게든 져야 끝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쪽이 무너져야 아마 이 상황이 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결국 어찌 보면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갔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의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사주고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과 미국으로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중국은 이 공산품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미국은 중국에서 공산품을 만들게 되면은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물건을 생산하는 입장보다는 물건을 소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 이 공산품 생산이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중국으로 많이 공장들이 이전했지만은 이제는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 많이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걸 뒤집어 봤을 때 그러니까 즉 소비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 소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 국가가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존심 싸움 때문에 서로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더 불리해지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이 일단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지나 이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결국 협상에서는 미국 쪽에 좀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히토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에는 아마 타격이 될 겁니다. 타격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서 보복 조치가 나올 거란 걸 전혀 예상을 못하고 대응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호주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의 시장의 어떤 다변화라든지 그리고 히토리 어떤 재활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와는 다르게 좀 진보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 관한 이제 반도체 수출 제한 이야기를 소화했다면 우리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품목별로의 부과를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재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쯤의 결정이 날까요? 트럼프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명시한 건 아니어서요. 그 또한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저도 솔직히 말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지칠 때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연인 관계에서 밀당을 하거나 싸움이 났을 때 누가 수익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들어간다는 관점 봤을 때 지치는 쪽이 먼저 수익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강대강을 맞서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된다, 그 다음 달 된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확실한 건 한쪽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지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IT 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수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 이런 관세 이슈로 해서 잡음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꺾이게 된다. 이거를 트럼프도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업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게 아마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의약품 쪽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완제 의약품보다는 원료 의약품 쪽으로 아마 좀 제재 관세보다는 뭐 관세 포함해서 제재가 좀 가해질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이 원료 의약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죠? 중국 인도 쪽이거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의약품에 어떤 관세라든지 제재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완제 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관세가 구체화되는 시점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품목별로의 관세도 사실은 좀 리스크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또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또 방문을 해서 그에 따른 또 협의점을 이뤄낼 것 같아서요. 일단은 숨죽여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반도체 쪽 이렇게 소화를 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내일 민주당 측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살리기, 이제 소부장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업종과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세게 해야 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이슈의 좀 하위에 있는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이런 관세로 인한 어떤 조금 어두운 업황 전망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아마 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작년에 한참 이제 HBM 시리즈의 어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블랙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주가가 좋을 때 아마 요럴 때 아마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면은 요런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까지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게 되면서 관련된 어떤 업종이나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관세 플러스 엔비디아 이슈에 좀 짓눌리는 상황이기 오히려. 때문에 네. 요 이슈 때문에 아마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영은 좀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추경이 네네. 편성되면서 반도체 쪽에도 투자를 한다는 소리도 들렸는데 네네. 요것도 지금은 엔비디아발 악재에 조금 눌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아, 될까요? 그걸 다 아울러서 답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경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다 비슷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최근에 그 추경에 포함된 반도체 내용들이 그러니까 R&D를 진행하는 이 기업들의 어떤 지원 그리고 저리 대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적인 문제를 봤을 때 관세, 제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요가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에서 발생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잠잠해져야 아마 공급적인 이슈인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이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격 의료 쪽 볼 텐데 이게 사실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받아가기도 하는 것 네네. 같고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연유가 무엇일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책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먼저 인맥 관련주들이 짧게 반응이 나왔다가 바로 바톤 이어받아 가지고 일자리하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서 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책들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자리하고 저출산 같은 경우도 이 여당, 야당 양쪽에서 모두 나올 수 있는 공통 분모였던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순환매로 다음 이제 차례로 이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파생이 제가 볼 땐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AI 강국위원회 확대 개편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신약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바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또 AI 관련된 어떤 그 원격 진료 이런 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다음 타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얘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뭐 정책 테마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AI 변호사라든지 AI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게 되고 그럼 대선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 얘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그와 비슷한 그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관세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게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엎치락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책임 소재인데 지금 일단은 1년 동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시범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범 운영이 되게 되면서 계속 그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려했던 만큼의 어떤 걱정거리가 현재 없어지고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책임 소재를 포함한 이 법제화가 가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원격 진료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정책 테마로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치 테마, 정책 테마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시장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사님 이런 네.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FDA에서 동물 실험을 해제를 네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임상을 좀 진행하는 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모멘텀도 좀 받아가지 않을까요, 이사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전에, 그러니까 주초에 좀 반영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AI 강국위원회 확대 개편이 되게 되면서 예스소프트라든지 솔투스 같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생성형 AI 그리고 LLM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동물 실험을 AI 신약 플랫폼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AI에서 여기 플러스가 뭐가 됐냐면 AI 신약 플랫폼 이렇게 돼가지고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 좀 줄이긴 상승폭은 좀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토마토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이어서 바톤을 받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AI 신약 플랫폼에서 다시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홈 이런 것들, 홈케어 같은 것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AI 신약 플랫폼에서 이제 원격 진료로 그 바톤이 다시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이어달리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큰 틀 안에서 계속되는 좀 호재 뉴스가 네네. 잔잔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음. 사실 올랐다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네네. 물리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지금 또 빠르게 또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장세가 대선을 떠나서 계속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빠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타수는 로봇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마 네이버도 아마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네이버가 얘기 나오는데 왜 로봇을 얘기하느냐? 근데 저기 분당 네이버 사옥 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분당 사옥을 방문할 것 같거든요. 근데 분당 사옥에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면은 네이버가 로봇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는 로봇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개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AI가 태동을 하게 돼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 수행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스스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 운행을 하고 운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어야 되죠? AI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신약 플랫폼, 원격 진료도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바톤을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자율수행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메스라든지 그리고 AI 관련된 로봇 개념이 있는 뭐 TX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봇인데 자율수행이라든지 AI 어떤 개념이 붙어 있는 로봇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조금 그래도 그 선택지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전략들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마감 앞두고 장마감 특징주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이제 저희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에서요. 마감 전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PEI 쪽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주가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또 약세예요. 이게 등락폭이 하루만 해도 굉장히 큰 게 이제 1차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모멘텀은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네네. 근데 어떻게 전략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먼저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업종 흐름이 좀 괜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 쪽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종목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폭발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아마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잠시 또 이제 신구간으로 들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을 종목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도체의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네 가지 키워드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액신 냉각, 요 네 가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쪽 주요 이슈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발열이란지 그리고 저전력이란지 이쪽으로 넘어간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유리기판은 봐야 되는데, 단지 1월달, 2월달 시세가 강하게 나고 난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최근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오늘도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뚫는 공정, 자르는 공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높은지 대한 어떤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돼 가지고 PIE가 삼성전기와 어떤 협력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유리기판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끝이 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리스트업은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다시 유리기판의 어떤 분위기가 돌아왔을 때 같이 동반해서 상승 나온지 여부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PI에 관해서 전략들 살펴봤는데 이제 유리기판 자체의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또 특징주는 동양철관입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1억 4,924만 주 이상이 되면서 오늘 거래 대금 거래량 당당하게 1위를 좀 차지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수급이 굉장히 네. 몰리네요. 근데 그에 반해서 주가는 5.5% 정도 상승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테마 장세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LNG 테마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테마가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테마 장세인데,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테마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테마 초기 때 따라잡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쪽 같은 경우 테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AI 신약 플랫폼 원격 진료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 로봇이 될지 아닐지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다음 이제 테마가 어느 부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는 게 좀 맞다라 봐요. 그걸 모르겠다라면은 오늘 이후에 정책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쪽에 강하게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 붙으면 됩니다. 오늘 인선정보 같은 것들은 아침 쪽에 이미 따라잡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쪽을 만약에 굳이 테마를 접근하게 된다면은 아침 쪽에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원격 진료 쪽으로 빠르게 따라잡는 게 맞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동양철관 이미 이제 뭐 7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개인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들어가야 된다라면은 테마의 초기 종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일정 부분 많이 진행된 종목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초기 잡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 잡기가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네.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략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이제 시장에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신구간에 들어갔다는 건데, 최근에 4월 9일 이후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조정 구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략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종목 전략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빤합니다. 국내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미국 이제 관세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 따라서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계좌 측면에서 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사님의 또 감사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이사님과 오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는 오늘 수요 주식회가 시작이 됩니다. 핵심 전략이 또 한 주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죠. 저희가 오늘도요, 엑기스 전략들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보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수요 주식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경제TV S의 정재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시는 동안 우리 시장 마감됐는데요. 일단 양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한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4거래일째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부분들로 빠진 부분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칩 규제, 이 부분들이 투심을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수급이 참 받쳐주지를 못해요. 외국인 투자자들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바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천억대의 거래소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1,500대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들은 사실 저도 좀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갭상승했던 자리대 시초가가 2,400선 언저리거든요.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줄 건지 아니면 이 큰 갭을 한번 메워주는 모습들이 나올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는 저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2,400선 정도 때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장부터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700선을 살짝 좀 하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680포인트대 정도 때까지는 눌림목 구간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둔 포지션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긴 관점으로 여유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 이렇게 두 가지의 전략을 세워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힘이 빠지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전략 준비했기 때문에요. 전략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지식체 어떤 이슈들로 시장을 좀 풀어볼지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주가 달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우선 조기 대선이 좀 치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인공지능입니다. 누구는 50조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돈 갖다 튀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사업이죠. 인공지능 쪽과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신사업이에요. 신성장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주가적인 측면은 조금 올라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럼 다른 정책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도에 입법 시도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요번에 구체적으로 한 후보가 들고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좀 뭐냐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활용 요 부분들로 해서 고속도로 건설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나 에너지 쪽에 있어서 생산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를 좀 보게 되면 다양한 섹터들의 이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형 쪽에 있어서의 송배 전망 설치도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어서도 네트워크가 좀 구축될 필요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들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굳이 이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내 쪽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나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 등락폭, 즉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국한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선진 시장까지도 같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나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전망이 좀 밝은 쪽 위주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쪽 섹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수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관련 섹터들을 보게 되면 우선 전력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죠. 변압기라든가 전선, 뭐 이런 쪽 섹터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쪽이니까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원자력, 이런 쪽의 섹터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 보게 되면 ESS 쪽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는 성장 섹터, 즉 친환경 쪽에 있어서 성장 섹터로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주가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좀 제법 많이 받은 섹터들입니다. 대부분 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섹터별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송배전 쪽입니다. 전력 쪽이나 변압기 이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 섹터들처럼 일감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관세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배전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HD 현대일렉이라든가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미국 쪽에 공장이 있고 수주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밀렸죠.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뭐 4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최근 들어서는 26만 원 언저리대까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뭐 LS일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중소형 종목군들을 좀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된다라면 산일전기라든가 이런 쪽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산일전기나 아니면 제일일렉트릭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봐도 되고, 덤으로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 이런 전선주 쪽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도 좋다. 그래서 이제 송배전 쪽을 봤으면 다른 쪽 섹터들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쪽이나 풍력 쪽도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며칠 전에 미국 쪽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로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있었던 태양광 쪽의 기업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친환경 쪽이 대세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친환경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 몇몇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고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S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조그만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 나중에 이제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 또한 하나 더 있는 부분들이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좀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 하나솔루션의 차트예요. 징그럽게 많이 빠졌습니다. 7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15,000원대에도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뭐 실적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 하나솔루션도 상당히 조금 약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아마 중국 쪽하고 분쟁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신장 위구르 쪽에 있어서 인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쪽에서 태양광 패널이라 이런 쪽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쪽에 만약에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주가가 크게 밀리질 않았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 들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2달 정도 상승을 했고 다시 이제 2달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어떠한 이슈나 재료만 나와도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목군들 같은 경우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가격 조정 다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까지도 끝나 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뉴스, 즉 정책적인 부분들이 딱 하고 나오게 되면 이 기업도 충분히 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도 주가에 대한 변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좀 방어적인 역할, 조금 큰 변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태양광 쪽은 뭐 요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사실 CS 윈드가 대장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CS 윈드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실적도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CS 윈드가 있고 그다음에 CS 베어링도 있습니다. 조금 작은 주식인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SK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SK 쪽을 좀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SK 오션플랜트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마 다들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좀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 뭐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이들 쪽의 흐름들을 보면 다 과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이쪽 종목군들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태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모양새를 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금만 재료가 붙어주게 된다면 바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전력 쪽 봤고 그다음에 에너지 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쪽하고 풍력 쪽을 봤어요. 그리고 과거에 원자력 쪽도 한번 달아드렸었잖아요. 그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요 정도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배열이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쪽 원전, 탈원전 뭐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탈원전은 아마도 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체코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해나갈 그럴 자리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ESS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유럽이나 일본 이쪽에 수주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사가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10조 원대 ESS 쪽 수주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조대라고 얘기를 하면 전기차보다도 전기차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 대안으로 ESS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되게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쪽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했냐면 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요. 신성 ST라는 기업이 있어요. 신성 ST 같은 경우도 ESS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성 ST의 주 고객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LG 엔솔이 수주를 좀 많이 하게 된다면 신성 ST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의 공장 쪽에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가는 좀 바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ST를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한중 엔시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리드 위즈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또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SK 이터닉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전부 다 ESS 쪽의 기업들입니다. 지금 주가적인 측면은 다 바닥이에요. 바닥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재료가 나온다 싶으면 다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니까 이런 쪽 섹터들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 주식회를 통해서 또 시장 전략대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귀해 보시고요.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면에서 시장 전략 함께 드렸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